오늘은 중학생도 만들 수 있는 솥밥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쇼츠에다 솥밥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좋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학생도 만들 수 있는 정말 쉬운 솥밥 레시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솥밥이니까 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솥밥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쌀과 물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의 양에 따라서 밥이 딱딱하게 서 있거나 완전 죽밥이 돼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솥밥을 여러 번 해본 결과로는 쌀 1대 물 1.2 비율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떤 재료를 추가하던 어떤 냄비, 어떤 여론에서 조리를 하던 항상 제대로 된 밥이 잘 나왔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한테 먹였을 때 젤루다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쌀 300g을 잘 씻어가지고 준비를 했고 물은 쌀의 양의 1.2 비율인 360ml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쌀의 밑간입니다. 참치액이 없어요, 쯔유가 3배 농축 제품이에요, 집에 간장만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유 농축 4배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농축 3배 제품이 있으시면 기존의 비율에서 0.5숟갈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쯔유 2대 간장 1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쯔유는 없고 참치액만 있으시다면 간장 2대 참치액 1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비율이 다른 이유는 쯔유는 일본 간장의 특성상 달달한 맛이 강하고요, 참치액은 간장과 소금이 가미돼가지고 짠맛이 조금 강합니다. 근데 만약 참치액도 없고 쯔유도 없고 간장만 있으면 다른 재료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설탕과 미원 또는 다시다를 사용해가지고 맛간장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율은 간장 1.5대 설탕 0.5, 미원 1g입니다. 저는 쌀 300g에 쯔유 4숟갈, 간장 2숟갈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택사항인데요, 전 다시마를 한 장 정도 넣어줬습니다. 어차피 쯔유나 참치액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다시마까지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장 넣어봤어요. 자, 쌀은 이렇게 양념들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쌀이 양념을 머금을 수 있게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만 재워주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할 재료는 고기입니다. 3가지 다 사용할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어요. 솥밥에는 꼭 이 고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솥밥에 넣는 고기는 차돌박이나 대패삼겹살 같은 얇은 고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냥 대충 고기를 볶듯이 굽고 양념한 쌀을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생긴 스테이크용 고기도 맛깔나게 구워가지고 이쁘게 플레이팅하면 정말 인스타각인데, 고기를 미디움 레어로 굽고 또 레스팅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에겐 따로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솥밥에 대패삼겹살을 사용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버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너와 인덕션 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버너, 인덕션 같은 여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 조절이에요. 각 가정마다 집에 있는 화구의 화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 조절을 몇으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조리를 하는 장면에서 최대한 다양한 화구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기름 두른 냄비에서 고기를 볶아주는데요, 중약불에서 고기의 기름이 충분히 녹아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볶아줍니다. 그리고 구우면서 숟가락으로 퍼먹기 쉽게 가위로 잘 쏟아주면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름도 어느 정도 녹았고 적당하게 구워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아까 재워둔 쌀을 넣고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센 불에서 끓여줄 거예요. 이때 바닥에 쌀이나 고기가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꼭 저어주세요, 안 그럼 붙어요. 자, 보시면 가운데 물이 끓어오르고 있죠. 이때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주시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15분간 약불에서 끓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불이라는 게 기준이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덮은 뚜껑의 테두리를 보면 수증기가 이렇게 살짝살짝 나옵니다. 저는 이 정도의 불의 세기로 밥을 짓습니다. 이 방법으로 불의 세기를 조절했을 때 버너, 인덕션, 하이라이트를 가리지 않고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열원에서 냄비를 멀리 띄워두는 겁니다. 잔열로 인해서 바닥이 타거나 눌러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은 절대 여시면 안 됩니다. 냄비 안에 있는 수증기로 쌀의 중심부까지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은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 상태로 10분간 뜸을 들이겠습니다. 자, 뜸을 들이는 동안에 옆에서 쪽파를 손질해 줄게요. 거의 모든 레시피에서 쪽파를 넣길래 이전에 대파를 넣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확실히 쪽파보다 씹는 맛도 덜하고 넣는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쪽파는 많을수록 맛있으니까 가능한 왕창 썰어가지고 많이 넣어주세요. 자, 10분이 지났고 뜸들이기가 끝났습니다. 일단 함께 넣어둔 다시마는 치워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쌀도 다 익고 바닥에 눌러붙지도 않고 아주 이쁘게 잘 됐어요. 정말 너무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 지인분들이랑 놀러 갔을 때나 집에서 한번 초대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자, 밥을 한번 가볍게 섞어주고 이제 여기에 방금 썰어둔 쪽파를 왕창 넣고 섞어줍니다. 이게 쪽파의 색감도 색감인데 넣었을 때 밥이랑 같이 씹었을 때 식감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쪽파는 넣으신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능한 많이 넣으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밥 위에다가 노른자를 올리지 않아가지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노른자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솥밥 만들기 완료입니다. 생각보다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고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밖에서 비싸게 사드시지 마시고 주말에 고기 좀 사셔가지고 가족이나 여자친구와 함께 맛있게 솥밥 드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